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하루 쉬어가서 좀 바쁜 느낌은 없었습니다. 빅 그렇죠. 이벤트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약간 쉬어가는 한 주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침 또 성금요일 휴장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성금요일 휴장에다가 그리고 2월 PC 물가지표 발표 등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까지의 그 글로벌 증시는 조금 눈치 보며 쉬어가는 장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쉬어가는 동안에 나왔던 PC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 2.5% 정도를 나왔으니까 예. 그 정도면 됐고 파월 연준 의장도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신중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탠스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눈치 보기 또 모멘텀 소진 차익 매물 등등 때문에 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그 안에 섹터들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자, 그동안 급등했던 엔비디아와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죠. 마이너스 한 4%대 하락을 보였고 예. 반면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거의 7% 올라가면서 좋았고 또 낙폭이 컸었던 테슬라가 눈꽃만큼 올랐습니다. 2.9%. 예.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더 안 빠진 게 어딥니까? 그렇죠. 거기다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에너지 관련 주들이 나름 괜찮았고요. 해서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그동안 컸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조정을 좀 받았고 반대로 소외받았던 섹터 종목들이 순환매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예. 외국인이 지난주에도 조 단위의 엄청난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약 3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만 거의 막 2조 이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수 견인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른 쪽이 부진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간 플러스 4.4%, 하이닉스는 무려 플러스 7.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약보합, 보합 정도를 했으니까 다른 쪽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지수 견인의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뭐 배당 관련 때문에 배당락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홍콩 ELS 관련 배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였다. 그 섹터가 가장 좋았고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힘도 있고 8만전자를 드디어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에다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HBM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장비 소재주들이 역시 강했다. 그 외에 이제 약간씩 움직인 것은 엔터바이오, 태양광 로봇, 인공위성 정도의 섹터도 순환면 돌았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떨지. 이번 주는 좀 바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고용 지표들도 많고 네. 또 테슬라 개별 이벤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주 스케줄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일정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원래 그렇네요. 이제 예. 월 초, 월 말에 그 금융 지표,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른 이슈도 있는데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경제 지표는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 예.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는데 특히 고용 보고서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 오케이, 고용을 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요일 나오는 고용 지표에 많이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현재 6월 뭐 상반기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약 6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관련해서 이번 주에 연은 총재들의 또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15차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온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4월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큰 이벤트가 2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입니다. 과연 실적이 테슬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준점이 되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엄청난 치킨 게임이 전기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비아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내놓고 있죠. 거기다 또 우리 주말에 또 화제가 됐던 고급차 샤오미 SU7 같은 경우는 뭐 한 9천만 원 정도 봤었는데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쇼킹한 수준이 나왔는데 물론 이건 나와봐야 돼요. 그렇죠. 휴대폰 만든 회사가 이제 3년 만에 2조 원 들여서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의심도 좀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어쨌든 예. 가격은 장난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올라왔습니까? 8만 전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렇죠. 과연 이 실적 발표가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벌 휴장이 조금 있다는 점도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고, 미국 암학회, 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유럽 방문을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도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에 이 밸류업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갈지, 그리고 네.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렇죠. 시장 전체 지수는 견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지금 3천이든 그 이상이든 가는 그 길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일수불태입니다. 일수불태. 밸류업은 못 돌린다. 중요한 놈인데 예.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역대급이죠. 3월까지 16조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렇죠. 삼성전자에만 5조 5천억이 들어왔는데 특히 3월 가까이 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 관련주의 상승, 또 최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밸류업이라는 것,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기 때문에 예. 왜 외국인이 이런 종목들을 샀는가? 반도체 턴어라운드,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의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런 대형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반도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예. 다음 주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예.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좀 가팔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챙기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첫째로 이제 제가 이제 전략적인 말씀드리는 것은 반도체든 밸류업이든 지금은 균형감이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가, 옆으로 길 것인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중요하죠.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쉬운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 쪽의 역할이 훨씬 크거든요. 법률을 바꿔야 가능한 게 많습니다. 세법이든 상법이든. 그래서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총선 때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예. 일정 비중 조절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중장기를 보면 일수불태다. 이미 외국인들은 여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포함해서 16조를 질러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만은 물릴 수 없는 과정이다. 물리면 후폭풍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예. 중장기로는 이번 변동성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 양대 두 개의 강한 섹터 외에 균형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정치,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최근에 강했던 쪽은 좀 쉬어가고 틈새 섹터 쉬었던 쪽이 쓰나미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요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노려야 될 것인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관련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전쟁의 끝은 뭐겠습니까? 재건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모두가 양립할 수 있는 이상한 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해서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중요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난 월요일 내놨던 신인 걸그룹 아일릿 같은 경우가 예.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 0시에 이미 나왔는데 또 괴물 신인 베이비몬스터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 아마 이 두 개의 신인이 굉장히 화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이 YG든 아니면
뭐 우리 하이브든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 그 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봐야 될 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재입국했다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 큰 모멘텀이 되겠습니까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소외됐던 쪽이 순환매로 올라가더라. 예. 그러면 중국주 잘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국과 오랫동안 잊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는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중국 샤오미 전기차 출시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차나 기아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샤오미 차가 지금 5천만 원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고 그렇죠. 품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해 봐야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AS망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8, 9천을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걱정하시는데 현대차와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경쟁 차종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테슬라가 좀 걱정이다. 중국이 워낙 지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월에는 조선주 MRO 모멘텀이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암학회가 또 대기하고 있는데 암학회는 사실 요거 하나 가지고 3월에 많이 돌려 먹었어요. 예. 이번 주에 암학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달려들지 말자.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멘텀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수는 모르겠지만은 종목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